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우리 시장은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상승했지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3,006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 상승하면서 993포인트에서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연간 4.9%에 그쳤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시장의 전망치였던 5.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미국의 제조업 생산도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공급망 문제가 커지면서 자동차 등의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하락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 속에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는 0.1% 하락했지만 S&P 500 지수는 0.3% 상승했고 또 나스닥 지수는 0.8% 오르면서 4거래 연속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예상지수 0.5% 상승 출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3,021포인트에서 예상 체결 거래 중이고요. 또 코스닥은 994선까지 올라가면서 1,000포인트를 향해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개장 시그널들 다뤄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이정수, 최충성, 그리고 최재원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도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실시간 소통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이쪽으로 놀러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스닥 이 기술주 위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강했죠. 오늘은 예상 체결가 보니까 대형주가 살짝 더 강한 모습인데 지금은 실적 장세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개별 장세도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정부에서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정책도 발표가 되면서 어제 시간 외 거래에서 또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기도 했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볼까요? 예, 전날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었고요.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상승마디가 얼추 도달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또 상승 N자형으로 좀 목표치에 도달해 있던 그런 상황들이고요. 여전히 박스 번역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박스 번역에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변동폭이 그나마 좀 컸었던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0.8% 제일 강한 그런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마찬가지로 상승마디가 한마디로 좀 나왔습니다. 하락에 있어서 반등의 구간이 절반 되돌림을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이어갈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고점을 낮추고 있는 하락세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는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3,05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제 2,990포인트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나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상승 시도가 좀 나오게 된다면 21선과 241선 자리대에 근접해 있는 3,040에 3,050포인트 이 자리대가 일단 저항 자리대로 좀 부딪힐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수대에 오게 된다면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국채금리에 있어서 계속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3거래를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11선이나 5일선 자리대에 저항을 받치고 다시 저점 자리대를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수급이 조금 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들을 염두를 해주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도 좀 하향 안정화가 좀 되고 있어요. 다시
밀려 내려야 되겠죠. 21선을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 저항자리대로 부딪히고 난 이후에 다시 17자리대가 이하권역으로 좀 오게 된다라면 그래도 시장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시장은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로 순환매가 좀 나오느냐 아니면은 차별화가 나오느냐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2차 전지나 전기차 쪽 이런 쪽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만약에 차별화가 좀 진행이 된다라면 이들 종목군들이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밖으로 보게 된다라면 순환매에도 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상당히 좀 싼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와 차별화 이 부분들을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외국인 수독의 수급이라든가 기관 쪽에 있어서 수급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에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줄 좀 봐야 될 것 같고, 기관 쪽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쪽이에요. 금융투자 쪽에서 단기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이제는 이 거래일 연구 양매도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오늘 한번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21선의 각도 자체가 아직까지는 하반각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눌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안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된다면 시장이 좀 불안불안하다 보니까 외국인 쪽도 일단 좀 피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배당주로 일단은 조금 이동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고, 대형주에서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은행주들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배당이 고배당주로 좀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되면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추세가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물림목 구간을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제주은행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반등에 대한 타이밍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DGB금융지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방은행들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훨씬 더 대형 은행주들보다는 지방은행 쪽에 있어서 탄력도가 좀 더 높다라는 거, 배당도 조금 더 높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서서히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 우리금융지수도 마찬가지로 정고점 자리대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한번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번째 이슈를 좀 보게 되면 오징어 게임 열풍이 좀 불고 있다가 이제 마이네임까지도 돌풍을 일으킨다. 페이 콘텐츠들 질주는 계속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주들을 좀 보게 되면 콘텐츠 종목군들이 좀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어저께 상한가를 갔습니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 동시에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제이콘텐츠도 마찬가지로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그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조금 소폭 눌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44,000원 이하권역 그 정도까지 눌러준다라면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히스트 같은 경우도 정고점 자리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하나마이폰입니다. 반도체 쪽, 수동종 쪽, 비모니터 쪽에 있어서의 성장은 내년도에도 큰 폭의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증설 투자까지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캐파 증사로 한다는 얘기는 실적, 양적 성장을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콘텐츠 종목입니다. 키자리 스튜디오인데요. 박스권역을 좀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16,000원대 중반 정도까지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한번 좀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오늘 시장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월 19일 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3월을 연속 상승한 데에 따른 피로감에 따라서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개별 장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은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저가 매수 들어왔고요. 어제 코스닥 지수는 993선까지 올라가면서 0.34%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사들인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세를 보였고요. 어제 또 원달러 환율이 조금 하락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죠. 삼성전자 76,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상승폭이 더 크고요. 0.8% 연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97,9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LG화학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모두 강세 보이고 있는데 네이버는 이제 500원만 더 올라간다면 주가 40만 원 다시 회복하는 모습. 그리고 LG화학은 0.7% 올라가면서 83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대 급등하면서 출발하고요. 주가는 86만 8천 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도 모든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 시장이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1% 넘게 급등 출발합니다. 네, 12만 3,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2만 원 선에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네요. 삼성전자 우선주 본주 따라가고 있습니다. LG화학과 뒤를 잇는 삼성 SDI 0.7% 같이 따라가는 중이고요. 주가는 71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 0.6% 상승 출발에 성공합니다. 현재 3,02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3,026선이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0.5% 상승하면서 999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딱 1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1,000포인트인데 네, 약간은 지금 모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또 코스닥을 압력을 좀 가하는 모습인데 개인들이 135억 정도 물량을 좀 받아내는 모습이네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네, LNF가 3.8%로 급등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는 22만 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HLB 다른 종목들도 다 강세인데 특히 HLB가 2% 급등하면서 또 5만 원 선을 회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 위메이드가 유일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다른 종목들이 다 떨어질 때 혼자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조정이 그렇게 놀랍지는 않고요. 1.59% 현재 떨어지면서 12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헬스케어보다 더 강한 힘으로 올라가는 중이고요. 현재 1.14% 상승하면서 12만 3,7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오랜만에 우리 거래소 시장 동반 매수해 주는 것 같은데요. 오늘자 개장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미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 제가 이제 시장 바닥쳤다고 실전 매매 정주에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바닥쳤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지수가 3,400, 3,500, 4,000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더 이상 지수가 지겹도록 2,900을 깨갖고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안 나온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1차 목표치는 3,100, 2차 목표치는 3,200을 두고 지수가 이제 상승 방향으로 틀지 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면서 박살을 내는 시장은 안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반등을 어제서도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을 줬는데도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의도를 보면 지수를 폭등으로 이끌면서 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종목별 장세로 종목들만 폭등 장세가 나오는, 그러니까 마치 지수는 가만히 있는데 종목들만 상승장이 되는 그런 느낌의 시장으로 지금 이끌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런가를 보면은 모든 종목들이 다 급등해서 움직여버리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물렸던 것들을 다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수익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세력들은 정말 그 잔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개인들이 건들지 않거나 손절하는 종목들을 참 그런 종목들을 잘 잡아가지고 땡겨 올리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들어오면 다시 패대기를 치는, 즉 종목별 장세 이제 매매 장세가 이제 펼쳐지는 건데요.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소비주들 굉장히 잘 움직였죠. 소비주들이랑 그다음에 OTT 관련주들, 영화산업 관련주들,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들, 넷플릭스 관련주들. 그래서 오징어 게임으로 인한 이제 관련된 이제 컨텐츠 소비 관련주들이 어제 급등을 많이 했었었는데 뭐 좀 더 이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종목들이 막 움직이니까 다 움직일 것처럼 보여주지만 또 하루 이틀 뒤에서는 또 종목들이 또 눌리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종목들이 또 조정을 받는 것도 항상 생각을 해서 그런 이제 박스권 매매를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해드리지만 지수가 단번에 뭐 3,100, 3,200으로 막 종목들이 폭등을 한다, 전 종목들이 급등을 한다?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가는 종목은 뭐 계속 예를 들어서 뭐 키스트가 됐든 NH벅스가 됐든 지금 보면은 가는 종목들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가갖고 계속 올라가는 줄 알고 딱 쫓아 들어갔더니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쿵쿵 떨어져가지고 심장 떨리도록 떨어지죠. 그러면 떨어진 다음에 또 개인들이 또 손절했다 싶으면은 일주일 뒤, 2주일 뒤 다시 또 급등을 시키고 또 개인들이 또 따라붙는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쿵쿵쿵 떨어뜨리는 그런 식의 흐름에 이제 매매 장세가 펼쳐질 텐데 그런 거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냥 바닥에서 전망이 좋은 쪽들을 잘 골라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 업종에서 지금 반등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매매로서 해볼 만한 종목들은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종목별로 많이 빠졌고 여전히 안전한 쪽은 소비주들 위주로 계속 제가 추석 전, 그러니까 9월 17일 이전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소비주 위주로 보셔라. 이게 안전하다 그랬는데 그쪽에 있었던 뭐 강원랜드, GKL, 파라다이스뿐만 아니라 뭐 여행 관련주, 그다음에 백화점 관련주들, 호텔 관련주들, 그다음에 엔터주들 뭐 이런 쪽들은 별로 빠진 것도 없고 오히려 지금 신고가권에서 잘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 아마 그쪽에서는 깨진 게 없어서 체감상으로는 좋을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좋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워낙 종목들이 많이 빠졌다 보니까 이제는 IT 부품주들이나 이제 다른 웬만한 뭐 제약주들은 이제 감사 시즌 때문에 좀 들어가기는 조금 그래도 IT 부품주들은 그렇게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상장 폐지 당할 만한 그런 이슈까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만한 많이 빠진 섹터에서는 이제 IT 부품주, 뭐 IT만 하더라도 섹터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인공지능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도 IT 하나의 일종이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엔터주 비슷하게 움직여주긴 하는데 어쨌든 IT라는 명목 하에 IT가 참 다양합니다. 뭐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 IT인 거고 디스플레이도 IT인 거고 자동차도 IT인 거고 요즘에는 이제 다 IT 기술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넓은 의미의 이제 IT 부품주를 봤을 때에서 그쪽 종목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으니 공략하기에는 단기로 매매하라고 공략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참 좋은 시장이다. 2,900이 깨지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놀랄 일도 없고 만약에 오늘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일 다시 밀리는 일이 만약에 나오더라도 크게 놀랄 것도 없습니다. 밀렸다 움직이면 이중바닥형으로 만들어 놓고 3,100을 가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계속 올라가게 되면 3,100 정도를 찍고 다시 밀렸다가 3,200 가려고 하는 거구나 정도로 생각하면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이게 참 좋은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물려있던 것들을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으로는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30% 물려있는 사람들은 느낌이 어떤 거냐면 마이너스 30% 깨져 있다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까지 손실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30% 늘어나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근데 매매하는 사람들한테는 바닥에서 15% 수익이 났다가 팔았더니 또 내려왔네, 또 들어갔더니 또 15% 또 수익이 났네,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매하는 관점과 물려서 지금 복구하려는 사람들의 그 차이는 좀 체감이 좀 틀릴 것 같아요, 앞으로.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급락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3,100과 3,200을 두고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참 좋은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시스웍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시스웍. 자, 어제 급락을 맞았어요. 그렇죠? 급락을 맞았는데 뭐 딱히 무슨 이유 때문에 급락을 맞았다 뭐 그런 거는 없고, 참 요이치에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박살이 나는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이건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누군가가 글쎄 그냥 좀 구리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치에서 이런 모양을 나와서는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가 살아나려면 이걸 빨리, 그러니까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빠른 시일 안에 이거를 감아 올려서 장대 항목으로 이거를 말아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0원 돌파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지금 2,000원 돌파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이 종목은 속이 아주 검은, 아마 속내가 굉장히 깜깜한 종목으로 이거는 조심하시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꿍꿍이로 이렇게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의 이슈는 나쁘진 않았어요. 반도체 및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이쪽 라인 쪽에 이제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클린룸 제어 시스템인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수소연료 전지 업체에다가 에어블로어 BLDC 모터를 공급한다는 추진의 그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잠깐 움직임이 조금 나오기도 했었던 종목이고, 뭐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클린룸 제어 시스템에 이제 얘네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 영업을 하는 그런 애들인데,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이런 이제 글로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 공급이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서는 바이오 사업 부분에서는 이제 체외 진단용 분석기기랑 이제 시약 모두 이런 부분들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BBB라는 이제 회사와 위탁 생산 계약을 또 체결해서 뭐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하는 회사인데요. 어쨌든 최근에 그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저렇게 장대 음봉으로 박살이 나면서 쪽 빠졌다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이거를 빨리 감아 올린다라 그러면 그때는 뭐 좋은 건데, 지금 이거를 빨리 감아 올리지 못하면 추가 하락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다음은 이제 SH 에너지 화학인데요. 자, 중국이 이제 미국한테서 이제 천연가스 수입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죠. 그래서 미국의 현지 법인의 천연가스 관건을 보유하는 사실이 SH 에너지 화학이 미국에 있는 현지 법인의 천연가스 관건을 보유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가 지금 강세를 어제 좀 보여주고 그랬는데, 거래량 패턴을 봐서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주가가 뭐 그냥 그렇게 무너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아직 매매 패턴이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매매 공략으로 들어가 보셔도 괜찮은 패턴입니다. 좀 아쉬운 거는 좀 많이 요만큼 떠 있다 싶기는 한데, 그래도 뭐 지금 이 위치에서 공략 못할 종목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매매 장세로 상당히 좋은, 매매로서는 굉장히 좋은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매매 패턴들이 힘없이 매가리 없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은 거의 없고요. 무너지게 되면 이제 세력들이 이탈이 일소인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지금은 이렇게 여기서 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SH 에너지 화학은 공략을 해봐도 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시장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얘기가 계속 강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 후송도 잘 죽지 않고 잘 움직여주고 있죠.
아침에 보니까 뭐 한솔홈데코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탄소 배출과 관련주들을 계속 급등이 나오는데 제가 노란톡방에다 안 그래도 아침에서 계속 그 탄소 배출과 이슈가 얘기 나오길래 기사를 좀 2개를 띄워놨었는데 역시나 탄소 배출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쫓아가실까봐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미 다 급등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쫓아가기엔 좀 늦지 않았나라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종목 2가지 살펴봤습니다. 네, 개장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2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들 만나보고 돌아올게요.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 방금 이정수 전문위원도 말씀해 주셨던 한솔홈데코입니다. 어제 문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정책을 내놨죠. 기존 26.3%에서 2030년까지 40%까지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탄소 배출 관련주들이 어제 시간외 매매에서 또 대거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솔홈데코가 국내 최초로 해외 조림 사업에 진출을 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등 에코프렌들리 가치관을 기반으로 인테리어 자재 사업을 확장하면서 친환경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솔홈데코 현재 16.9% 급등하고 있고요. 주가는 2,11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오늘 객상승 출발했네요. 어제 시간의 매매에서도 강하게 거래됐던 종목이고요. 최근에는 주가가 우하향 곡선 그리면서 좀 부진했다가 1,665원대 저점 터치하고 현재는 2,190원까지 고점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장 초반 상승분을 약간 반납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2,110원대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 NHN벅스입니다. 어제는 장 초반에 상한가를 무섭게 올려 세운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미니홈피 서비스로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가 운영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받으면서 NHN벅스가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NHN벅스는 싸이월드의 백그라운드 뮤직 구축을 지원하고 싸이월드 BGM 서비스에 필요한 음원을 공급하겠다라는 계약을 맺으면서 함께 수혜주로 꼽히며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9.19% 상승 중이고요. 주가는 7,72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 어제 상한가 도달했고 오늘 8,380원까지 올랐지만 아쉽게도 장 초반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심지어 음봉 전환한 모습입니다. 현재 7,7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8.9%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신원입니다. 11.4%대 현재 올라가고 있네요. 미국의 국무부가 북한을 상대로 이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이 며칠 전에 전해지면서 신원의 주가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는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미국 정부의 이러한 기조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보시죠. 네, 신원은 급등세가 2,130원대 한번 나왔습니다. 9월 말에 한번 이렇게 한파동이 나온 모양인데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정말 안정적으로 5일선 위에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고점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전문위원께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3,965원 현재 장 초반에 터치를 했다가 지금도 여전히 그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3,815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고 돌아왔고요. 다음 주자 최충성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작 잠깐 아까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터치했었는데 네, 지금 1,003포인트까지 올라왔네요. 코스피 시장은 시초가 대비해서 지금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코스닥은 오히려 기관이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하면서 상승 탄력을 더 이어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중소형주 위주로 좀 괜찮은 것 같고 잠깐 혹시 제가 방금 신원 특징주로 소개해드렸는데 신원 짧게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남북경협과 관련해가지고 먼저 체크를 해드리면 지수 먼저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신원 말씀하시니까 일단 신원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김 종전선언 논의 위에서 일단 한국 방문한다는 소식에 일단은 관련주들 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조금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꼼짝거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관련주들 흐름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시되 짧게 대응하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뭐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틀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일단 언급 자체만으로 지금 시장에서 뭐 큰 이슈가 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미지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단기 수익 관점에서 정말 짧게 지켜보시는 그런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아침에 뭐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항상 이제 힘의 방향성을 보셔야 돼요. 일단은 뭐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조금은 저 섹터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고 변동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는 이제 남북경협이 좀 힘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었는데 오히려 탄소 배출이나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종목들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탄소 배출 관련해서도 힘이 완전히 지금 강하진 않아요. 일단 뭐 풍력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린케미칼이 지금 상한가에 달성을 한 모습인데 일단 탄소 배출 관련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들었던 그런 섹터군이고 하긴 한데 일단은 국내 시장에서는 저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다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린케미칼을 제외한 뭐 다른 종목들은 조금은 좀 수급이 부족하지 않나. 일단 그 점에서 일단 관망하시고 관심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남북경협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짧게만 정말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기존에 가지고 계셨다면 9%, 10%대 매도 치시고 다시 바닥에서 잡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셔야지 추세적으로 끌고 가면 조금은 답답할 수 있고 굉장히 변동도 많이 발생하는 거에 남북경협주의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이 좀 불안하면 상대적으로 저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하시고 대응하신다면 좀 좋은 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중간중간에 짧게 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단 박스권 상단에 좀 와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꼼짝꼼짝 거리고 있는데 21선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1선 거의 다 이제 위치해 있고 뭐 많이 간다고 하더라도 3,100선입니다. 저 자리 가면은 조금 시장이 좀 밀려서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적극 매매보다는 가는 종목들만 가기 때문에 순환 관점에서 단기 종목들 조금 소액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큰 수익을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단기 대응이 내가 좀 어렵다면 그냥 관망하시는 게 가장 좋은 시장이고 일단 자금 이동 방향을 잘 보시면 눌림 중간중간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JST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이제 강은혜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경험주 관련해서는 뭐 중간중간에 짧게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처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태광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화학섬유 관련된 업종 흐름을 계속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외국인 기관 중에서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오는 그 기관에서 기관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관련해서는 뭐 잘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굉장히 매출도 일정 부분 잘 발생하고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에요. 사실 묵직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폐플라스틱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친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좀 자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지켜보시면 크게 수익을 좀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부생 수소 활용해서 연료 전지나 이런 부분들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나중에 뭐 수소 관련해서 또 묶여서 갈 수 있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뭐랄까요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부담이 가지실 수 있고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 뭐 호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뭐 매수 잔량 2개, 4개, 9개 뭐 이렇게 있고 매도 잔량도 뭐 하나하나 3개, 7개 뭐 이렇게 있는
네, 굉장히 좀 거래하기가 답답하시고 탄력성에서 나는 그런 종목을 좀 좋아하신다면 이런 종목은 좀 피하시되 섹터군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주들,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위메이드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위메이드 관련해서는 게임 관련주이죠. 다 알고 계신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상승도 굉장히 좀 크게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미르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에 대해서 잘 아실 테지만 일단 미르포 흥행 기대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묶이고 있고 일단 게임 관련주 강세 보이는 모습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상승했고 8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했거든요. 중간중간에 눌림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외국인 기관은 빠져나가고 개인들은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 관점에서 보셨을 때 지금은 포지션을 매수 포지션으로 보시기보다는 매도 포지션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지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고점 구간이고 저는 이제 더 예측 가능한 그런 구간을 좀 벗어나면 저는 사실 매수를 안 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일단은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사실 맞거든요. 일단 미련 가지지 마시고 더 올라가든 말든 더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좋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는 게임빌 같은 경우 그런 종목들 보신다면 메타버스 관련해서 순환이 돌고 있고 OTT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관련돼서 관련주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을 보셔야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은 굳이 미련 가지지 마시고 차분하게 좀 다른 종목을 좀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수할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억하시겠지만 100% 이상 수익 안 낼 거면 그냥 매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꼭대기에서 들어가봤자 5%, 1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밑에 하단부에 대해서 손실폭은 굉장히 크거든요. 80%, 90%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항상 헤아리셔서 너무 고점구에서는 좀 따라 들어가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환 관점에서 다른 종목, 게임 관련주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KC코트렐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매매를 좀 작년에 했던 종목이에요. 일단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고 성장성이나 탄력성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흐름을 체크하실 필요는 있으나 수급적으로 완전히 좀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게 국내 시장의 탄소 배출권 좀 특성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점을 좀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실 거면 정말 짧게만 지켜보시고 포지션을 막 길게 잡아서 끌고 가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차분하게 좀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탄소 배출권은 지금 시장에서 예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남북 경협을 대하듯이 포지션을 정말 좀 짧게만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반등은 나오고 있어서 좋은 시장이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거래량 자체가 지금 터지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시장 들어오고 있지만 280억 정도밖에 매매하지 않았고 코스피는 이제 매도가 33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저수급이 좀 지켜진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러지 못하다면 일단 방어적으로 대응하시고 너무 무리해서 매매하지는 말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오히려 현금 확보를 좀 못하셨다면 오히려 현금 확보하시는 그런 시기로 계속 삼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도 함께 체크해 주셨고요. 지금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지금 3022선 그리고 코스닥은 1002포인트 유지해주면서 강하게 좀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장 초반에 힘 약간 잃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위권에서 차트가 움직이는 모습, 코스피는 탄력을 잃고 계속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자 만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두 번이나 해주시네요. 네, 우리 최재원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오늘 개장 상황 짧게 짚어주시고 종목별로 시그널들도 함께 챙겨주시죠.
일단은 오늘 시장 상황은 좋게 출발했죠. 좋게 출발했고, 이제 어제 제가 최저하는 백전백승 시간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증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바닥만 잡히면 코스피가 이제 고점 돌파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증시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도 뭐 한동안은 계속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음봉을 기대하다가 좀 큰 음봉이 나오면 한번 좀 지수가 1%대 이상, 1.5%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매수를 해야지 하고 기존의 현금화 하시고 조정 다 받고 현금화 하신 다음에 좀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증시는 여전히 상승 파동의 한중간입니다. 한중간이고 여전히 고점 갱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음봉만 기다리다가 이러다가 코스피가 힘을 받아서 장대 양봉으로 올라간다면 매수의 기회조차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아래 꼬리를 줄 때 어제처럼 좀 분할 매수로 진입하는 게 좋아 보이고, 증시는 바닥이 완전히 잡혔다고 보여집니다. 대외적인 변수가 남아있기는 한데 그건 좀 나중에 얘기고요. 하락장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타이밍을 좀 잘 잡아낼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바닥 잡아냈듯이요.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걱정할 게 없다. 증시가 그렇게 힘이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이러다가 갑자기 장대 양봉을 주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고점 갱신의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으니 너무 음봉만 기다리다가는 매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개장 상황이랑 증시 전망 말씀드렸고요. 세 종목 주가 전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는 종목인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 그리고 드라마 이런 거 제작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과 함께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상륙한다는 소식도 있고요. 국내 콘텐츠 제작 회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이번에 넷플릭스에 공개된 신작 마이네임의 제작사입니다. 이 한소희를 이제 주연으로 한 이 마이네임이 넷플릭스 순위 4위에 오르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 덕분인지 좀 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좀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흥행하는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이 마이네임의 흥행과 이제 최근 콘텐츠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생각보다 조금 강한 수급을 몰아받은 느낌입니다. 이 정도의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요즘 이쪽이 큰 관심을 받다 보니까 좀 강한 수급을 몰아받은 느낌이고요. 그 덕에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차트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초에 한번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가 이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하는 조정을 받았었네요. 그로부터 어느 정도 행보 구간을 좀 거친 후에 중요한 중요한 저항 자리인 2,570원을 돌파 후에 좀 지켜주면서 지지받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저항 구간이 4,000원을 돌파해 주었고요. 이대로 4,150원 부근에 있는 저항만 돌파한다면 지난 고점인 5,190원 역시도 돌파가 가능해 보입니다만 오늘 좀 돌파했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이죠. 예. 다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중간중간 이렇게 강한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4,510원을 완전히 종가상 돌파한 다음에 지지해내지 못한다면 한동안은 좀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굉장히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고 추가 상승 역시도 기대가 아예 안 되지는 않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이 회사가 이전의 회사명이 화이브라더스입니다. 화이브라더스가 아무래도 이런저런 좀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회사로 좀 유명한 만큼 좋은 회사는 아니고요. 급등을 한다고는 하나 마이네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징어 게임처럼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3,600원쯤 내려와줘서 지지를 받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좋은 매수가가 3,600원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현재 흐름 충분히 좋지만 지금 근거만으로는 5,190원을 넘더라도 좀 큰 상승이 보이지는 않고요. 조정 시에 조정폭이 더 클 확률이 높아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망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코웨이인데요. 코웨이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 환경가전 전문 업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시는 이런저런 정수기를 포함해서 비대, 공기청정기, 연수기 등의 환경가전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으며 이런 아까 말씀드린 정수기, 비대, 공기청정기 등의 렌탈 사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렌탈 사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 최근 쿠웨이가 말레이시아 법인이 현지 정부의 이 3분기 락다운 조치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이 관심을 좀 받으면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와 함께 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중요한 저항 라인인 81,000원 부근을 좀 강하게 돌파해 주었습니다. 차트상 흐름도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 이대로 93,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어느 정도 좀 보장되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93,000원도 돌파 시에 지난 고점을 노려보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조정도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고 이 좀 강한 저항대인 81,000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 거라서 추가 상승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남은 큰 저항대도 93,000원 부근 한 군데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바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어제 돌파한 81,000원 부근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와 준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종목은 KEC인데요. KEC는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전력 제어, 전류, 증폭용, 트랜지스터, 직접 회로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고요. 주력 제품은 후시노 트랜지스터라고 SSTR이라고 합니다. KEC는 전기차와 데이터 센터 시장 성장세로 수혜를 볼 거라는 전망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전력 반도체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고 특히 SiC 전력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는데 KEC는 글로벌 업체 중에서도 두 곳만이 양산에 성공한 이 트렌치 구조의 SiC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네요. 기술적인 건 좀 몰라도 굉장히 큰 호재로 보여지고요. 아침 증시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만큼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 테마에 수급이 한번 들어올 확률 역시 높습니다. KEC도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지난 고점 돌파를 위해서 모든 저항대를 다 돌파해 주었고요. 이대로 한동안 쭉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5,000원에서 5,100원 부근까지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며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고 많이 오른 만큼 급한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눌림목을 줄 때 3,130원 부근까지 와준다면 정말 좋은 매수가 될 것 같습니다. KEC는 아주 강한 호재와 함께 SiC 전력 반도체 수요 증가로 인한 성장 기대감 그리고 차트 모두 상승세로 좋음으로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이랑 전망,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코웨이 그리고 KEC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정원이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개장한 지 한 37분 정도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남은 마지막 장까지 끝까지 성공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